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결혼식이 많아서 각종 모임으로 분주한데요. 바쁘지만 가족, 친구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면서 즐거운 5월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7일 중구청에서 제1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4기 중국어 마을 체험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을 중구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중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재활승마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심리적 안정과 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고 신체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월 17일 중구청에서 제1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임시회 현장을 이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중구청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흥일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구 구세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적용되었던 구세감면 조례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사의 재정 안전성 및 공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중구뉴스 이윤선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4기 중국어 마을 체험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을 박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토요일 오전 학생들이 한중문화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4기 중국어 마을 체험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중국어 마을 문화체험관과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인천 지역 고등학생 9개교 109명이 참여했으며 중국어 강사 10명과 인천대와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원어민 보조 강사 27명이 교육을 도왔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한중문화관에서 집결해 치파오를 착용하고 입교식을 진행한 뒤 경극 건보분장 체험과 중국 노래 배우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중국 상점을 탐방한 뒤 중국 전통놀이를 체험했습니다. 이번 중국어 마을 체험교육으로 학생들이 중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뉴스 박지숙입니다. 지난 19일 중구보건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7층에서 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1일 건강체험센터를 운영했습니다. 1일 건강체험터는 근무 시간 중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건강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체험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체성분 측정 후 운동, 영양상담을 통해 운동습관, 식습관 개선 및 비만, 성인병 예방 등 건강 행태의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관리에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흡연자들에게 폐나이, 폐활량 등의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사실상 보건소를 일부러 찾아간다거나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한번 금연이라는 걸 하고는 싶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 못해서 잘 못 이루어졌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약 한 35년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이제 한 번에 이게 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한번 해봐야죠. 이런 검사를 그냥 살짝 받았는데요. 저는 스트레스 지수 검사랑 그 혈관 나이 측정을 받았는데요. 평소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쉽게 받을 수 없던 검사를 이렇게 그냥 저희 회사 로비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또 이런 측정을 자주 해서 좀 이렇게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체험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중구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 19일 중구청 월디관에서 중구생활체육여성위원회 회원 1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중구생활체육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하는 5월 생활체육 강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중구생활체육여성위원회 회원들은 10시부터 집결해 10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가량 5월의 생활체육 강좌인 댄스 스포츠를 배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사 김보경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시간 동안 회원들은 다양한 댄스 스포츠 동작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기적인 체육 강좌로 중구 여성들의 건강도 지키고 친목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 중구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5월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중구청 직원 중 1년 이내 신규 및 전입자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중구 역사문화에 대한 과정이 운영됐습니다. 교육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중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와 현장 견학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의 시간에는 인천의 역사와 개항 이전의 중구, 개항 이후의 중구, 미래지향적인 중구로 나뉘어 중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의 강의를 듣고 중구청을 출발해 일본은행 거리, 청일 조개지 쉼터, 공화춘, 의선당 등 중구의 역사 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의와 현장 견학을 통해 직원들이 중구에 대해 잘 알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사회 심리적 안정과 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고 신체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장애인 재활승마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승마교실은 장애인 1명과 자원봉사자 3명으로 구성해 총 5개의 조로 구성했으며 인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생 15명이 자원봉사단으로 참여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 애들 이 재활승마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요. 의외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하고 저도 집에서 우울증 비슷하게 좀 많이 아픈데 여기 나오면 진통제 안 먹고도 버텨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인데 언제 목요일 돌아오나 몇 밤 남았냐고 우리 작은 애 특히 몇 밤 남았냐고 날마다 손가락 헤아리면서 기다렸어요. 승마교실은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치료, 말타기를 통한 자세 교정, 대근육 발달 등 장애인의 신체 발달과 운동 능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위험한 순간 말을 통제하거나 진행 방향 억제, 안전성 유지,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역할 등을 자원봉사자가 돕게 됩니다. 네, 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 5월부터 장애인 재활승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활승마는 유럽에서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신체적 효과와 함께 정서적 효과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이번에 재활승마를 시작하게 된 그 기획 의도는 이용자들의 욕구도 많았지만 다른 재활 프로그램보다는 신체적인 효과와 함께 말과의 교감이라든가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승마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현재 승마 관련 봉사자와 재활승마 자원봉사단 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재활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 19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패밀리데이 가족 배지 만들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패밀리데이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월 셋째 수요일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기업은 직원들의 정시 귀가를 권장하고 학교와 학원은 야간 학습을 당일 중지하려고 노력하며 지역사회는 패밀리데이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5월 셋째 수요일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구사랑 가족수비대 재활용품을 이용한 우리 가족 배지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됐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여유로운 마음도 갖게 되고 집에 있으면 TV나 인터넷 게임 이런 것만 하게 되는데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재활용을 이용해서 환경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또 꼼꼼하게 바느질 이런 것도 하는 게 있거든요. 하고 있어. 조금은 끈기도 주고 또 환경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부모와 어린이들은 재활용품을 이용해 가족을 대표하는 다양한 모양의 배지를 만들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물포 선교문화축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중구 소재 내리교회에서 제3회 제물포 선교문화축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목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뎌 인천 중구에서 처음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로 기도, 환영사, 장학금 전달식, 뮤지컬, YWCA 합창단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물포 선교문화축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125년 전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등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입항해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교 문화잔치로 정착돼 구민과 천만 크리스천들에게 의미 있는 선교 역사 문화 축제로 기억되고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에 신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5월은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은데요. 결혼한 부부들이라면 누구나 2세에 대한 고민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임신을 앞두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임신을 앞둔 여성들이 알아둬야 할 상식과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언제 정도의 임신을 하실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또 뭐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런 계획적인 임신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 예정일이 지나고 1주에서 2주가 지난 후에 본인이 임신을 하셨다는 것을 실감을 하시는데요. 그 시기인 경우는 이미 이제 아기의 척추가 될 부분이 형성되고 있고 또 조만간 심장이 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이제 엽산을 복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게 되고요.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자신도 모르게 흡연이라든지 뭐 음주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적인 임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흡연과 음주 같은 술과 담배 같은 것은 미리미리 끊거나 절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생리 예정일 1주에서 2주 전에는 불필요한 약물 복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엑스레이나 CT 같은 방사선 촬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생리 예정이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실제 내 몸속에서는 이제 이 착상과 수정과 착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거에 이제 노출이 되었을 때 아기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 같은 경우는 보통의 이제 건강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드시는 약은 없을 가능성이 많겠지만은 호르몬 제제나 아니면 피부과 약 같은 경우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에 기해 주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소에 이제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건전한 부부관계 배우자를 포함해서 건전한 잠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뭐 성전파성 질환, 흔히 말해서 성병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좀 많아진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성병 같은 경우는 여성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매우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전한 잠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시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앞으로의 임신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엽산 복용 같은 경우는 임신 전 3개월부터 미리미리 복용을 해주시는 게 신경관 결손이나 심장기형 또는 구개열, 구순율 같은 기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산부인과적으로는 이제 자궁이나 난소에 이제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자궁 경부암 검사 같은 경우는 잠자리를 하신 분이라면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풍진 검사와 그리고 비형 간염 그리고 혈액형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성전파성 질환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는 치주염 그리고 치은염 같은 잇몸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은 미리미리 치과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기본적인 검진과 그리고 스케일링 정도를 받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일단은 본인이 만약에 내과적인 질병, 대표적인 경우로는 갑상선 질환이 되겠는데요. 내과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산이나 자궁의 임신 같은 그런 상과적인 합병증이 있었던 그런 병력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계획적인 임신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20대 때 첫 출산과 첫 임신과 출산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피임 없이 정상적인 잠자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불임을 의심해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적절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령 임신, 고령 임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출산 예정일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령 임신이 특히나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신데 이 고령 임신이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건강하고 정상 체중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내과적인 합병증이나 질환 같은 것이 없으신 경우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양호한 상태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신 여성인 경우라면은 특별히 상과적인 합병증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적절한 이 관리 그리고 이 규칙적이고 철저한 산전 진찰을 해 나가신다면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인천중구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이달 31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이며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50만 원, 부부 가구 80만 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자녀의 사춘기를 앞둔 부모나 자녀의 사춘기를 겪는 부모님이 아이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무료 시민 강좌가 열립니다. 2010년 6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하신 분은 선물도 증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센터로 접수 및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0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만 명으로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 유공자입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이나 군구에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